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은 목요일 장이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장이었지만은 지수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약간 음봉으로 쳐져서 둘 다 마쳤는데요. 전일의 미증시 흐름에 비해서는 조금 선방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을 장악한 종목들 상한가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매트릭스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2연상을 유지를 해주면서 단독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뒤따라온 종목이 녹십자 MS, 전일의 시간에 상한가를 연출하고 오늘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죠. 다음에는 그린생명과학. 그린생명과학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약국에서 분기 현상을 빚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화이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이름이 예전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고요. 서울제약도 역시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서울제약은 한국 화이자 제약의 원제품 같은 것을 공급 계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PCL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하고 있죠. 이 종목은 특히 타액, 침키트 이런 것이 PCL은 강점이죠. 이렇게 해서 총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를 거의 다 유지를 해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분기 최대 실적 때문에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었죠. 그 외에는 보면 전부 다 상한가 종목은 전부 다 코로나 관련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산세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KN 같은 이런 마스크 관련주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임이 좀 관심을 받았죠. 그 외에 다 따라가 주진 못했지만 시젠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모습은 상당히 좋았죠.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결과는 아무래도 미국 정치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코로나 관련주밖에 지금 없다는 판단이었죠. 가장 외롭게 싸운 친구는 퀀텀 매트릭스가 오늘 가장 외롭게 싸움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좀 아쉬운데요. 뒤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복귀하면서 또 내일의 전략이나 오늘의 수정 보완할 점 이런 것도 각각이 여러분들도 챙겨보면서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증권 U부터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U는 상매매로 진행하신 분들은 3단계로 진행이 되었죠. 점상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상에서 먹고 또 진입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상에서 먹고 또 진입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오늘이죠. 오늘은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 28%까지 이제 찍어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매매를 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종목이 우선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가파른 종목이죠.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금액도 조금 줄여가지고 대부분 다 먹고 또 들어가고 먹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또 권유를 드렸고, 그렇게 해야만이 안전합니다. 우선주는. 하지만 여기 4번에 보면 여기서는 점상 그 다음날 여기에서 우리가 시가 공략이 들어갔죠. 시가 공략이 들어가서 끌고 와, 시가 공략이 들어가 데이로 들어간 종목이라 이 종목은 오늘까지 끌고 왔는데 102%인가 103%까지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한양증권은 상팀들은 따북따북 데이식으로 도리어 챙겨가면서 먹은 거고, 데이팀들이 오히려 상팀처럼 끌고 가는 매매로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올린 아주 뒤바뀐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는 이 우선주라는 종목상의 특성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상팀들은. 하지만 데이팀들은 수익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팔아버리면 이제는 상매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한양증권은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지만은 수익은 둘 다 좋았다. 그래서 데이팀들도 오늘 100% 수익권은
그 안에 챙긴 분도 있겠죠. 사람 배포 나름이니까. 하지만 최고 수익은 103%까지 나왔다. 그리고 상팀들도 나름대로 그 정도 수익은 챙긴 것 같습니다. 한양증권운은 아주 여러모로 잘 흐름을 탄, 즉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잘 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매트릭스.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주의 대장질을 하고 있죠. 전일에 상한가를 보유를 하고 우리가 넘어왔는데 이 날짜도 사실은 상한가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애를 좀 먹인 종목입니다.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고 있었으면 어린 애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이 오니까 완전 분위기가 바꿔버렸죠. 어제는 비록 미약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오늘은 강력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시가를 무려 23.8%를 띄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코로나 관련주의 대장주로 지금 자리를 잡았죠. 물론 엘리텍 그룹과 분자 진단 제품을 글로벌 판매 공급 계약을 하겠다 하면서 체결을 된 것이 호재는 호재였어요. 하지만 항시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냥 코로나 관련주라고 상한가를 진입을 한 종목이 그 다음 호재가 나오면서 당일날의 모습이 안 좋거든요. 그렇게 썩 그렇게 강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날 이렇게 강한 모습을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상매매에 조금 숨어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수없이 수많은 종목들의 상매매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냥 아주 큰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상한가에 진입할 때는 재료도 없고 뭐 이슈도 없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는 이슈가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더 무서운 상한가다, 더 강한 상한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그 뒤에 되면 뭐 시간 내서 나온다든지 뉴스가 그 다음날 재료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많죠. 그래서 들어갈 때 좀 모습이 약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모습만 가지고는 상종목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매트릭스는 일단은 뭐 상한가로 보유를 그대로 하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을 다시 한번 더 볼 예정입니다. 일단 뭐 코로나가 지금 뭐 확산세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죠. 엑셀 세라피틱스는 전일에 우리가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된 종목 아닙니까? 전일에 5,700원 기준권에서 두 번의 매매가 이루어졌죠. 첫 번째는 한 번은 8%를 먹고 두 번째는 11%를 먹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넘어왔죠. 그래서 오늘 고점이 33%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보통 한 30% 정도에서 수익을 먹었겠죠. 오늘 고가가 플러스 20%니까요. 그래서 어제 한 12%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온 종목이라 뭐 별로 흔들릴 건 없었죠. 오늘 아침에 시가는 좋지는 않았어요. 시가는 3.9% 출발했지만은 오늘 그 끝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엑셀 세라피틱스는 하이트레이딩이 가져다 주는 강점을 잘 살린 종목이었고 신규주라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았고 어제 많은 코로나 관련된 중에서 굳이 제가 엑셀 세라를 하자고 한 어떤 결과물을 오늘까지 보여준 것이라 조금 만족스럽게는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엑세스바이오는 시가로 공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수익은 7에서 한 8% 정도밖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엑세스바이오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얘가 박쥐 같은 그런 흐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전일에 코로나 관련주를 이끌었던 진매트릭스만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큰 힘을 못 썼어요. 자기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또 녹십자 MS가 또 올라오면서 다른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시젠부터 해서 메가ICS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시장에 난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는 어디로 붙어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황당한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이리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은 엑세스바이오의 오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오늘 하루였어요. 시가 공략에서 그래도 7, 8% 수익 나온 것은 그것으로도 엑세스바이오는 잘했다고 봅니다. 오늘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주가 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도 시가 공략으로 진행했죠. 반짝 좀 올려줬다가 다시 내려오고 시가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시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죠.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큰 폭으로는 가주지는 못했습니다. 수익금은 한 6, 7% 정도 그 정도밖에 주지를 못했는데 조금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여기 아침에 탁 튀어줄 때 여기서 바로 달려 빼야 되는데 한번 눌림을 줬다는 것의 치명타였죠. 그런 점에서는 카페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7% 정도 수익은 작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 상매매를 하고 30%, 50%, 100% 이렇게 먹으니까 그럴 뿐이지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5%, 3%도 큰 수익 아닙니까? 절대로 이런 수익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카페도 오늘 고마웠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요즘 최근의 종목이죠. 이 3분 날에 첫날 상장한 날에 이렇게 완전 꼬리에 들어갔죠. 꼬리에서 머리까지 120% 정도 수익을 주고 그 다음날 그날 마치는 날에 종배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종배 수익과 또다시 데이를 공략해서 이 4분 날에 25% 정도 수익을 얻었죠. 그리고 다시 또 종배를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이죠. 오늘 종배를 들어갔지만 시가는 좋지는 않았어요. 시가 3%대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약간 반등을 줄 때 보합 근처나 1%대에서 정리를 일단 하되 만약 다시 보합을 치고 올라간다면 또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절을 해주고 다시 시가 밑으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다시 또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8.9%, 9%까지는 못 갔죠. 8%대 수익은 나왔죠.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이 종목 하나만 해도 벌써 150%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종목을 많이 한다고 결코 좋지는 않다. 어느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의 위와 아래를 어떻게 잘 요리를 할 줄 아느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엉뚱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재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운용법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하는 이런 여러가지 실전 매매 패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데 수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복기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킬은 늘어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퀀텀 매트릭스는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관련주와 맞짱을 뜬 친구지요. 그리고 이 퀀텀 매트릭스를 우리는 아침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제가 신경을 썼고 여기에다가 많은 심력을 쏟았습니다. 오늘 시가가 퀀텀은 마이너스 5%대 출발했단 말이죠. 시가가 마이너스 5%대 출발했는데 잠시 반등을 주고 그때부터 쭉 하락을 하게 되는데 하락 타점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실제로는 우리는 이 16,000원에다가 하락 타점을 잡고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래 15%대죠. 그런데 흐름세를 보아하니 14%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더 밑으로는 내려올 것 같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저가가 14.1%, 우린 15%대 기다렸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1%를 더 주고 13%대 일단 승부를 걸어보자. 걸어보고 밀리면 15%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방금 그 결정, 우리가 15%대 기다릴 거로 했으면 기다려야지 왜 또 전략을 바꾼나. 하지만 흐름에 따라서 전략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는 것이 도리어 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1%를 더 주고 잔 퀀텀 매트릭스가 오늘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가 퀀텀 매트릭스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보낸 것도 있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을 하면 호흡을 길게 보셔야 된다. 승부를 안 볼 사람들은 그냥 프로 매도로 챙기는 것도 좋지만은 승부를 볼 사람들은 호흡을 길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시간대에 여기에 제가 오늘 마감 시간에 자리에 없을 시간이 돼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2시 반쯤 나가야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를 제가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제가 매도 신호를 보냈어요. 그냥 매도 신호를 보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지고 일본 시간에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내렸던 판단은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밖에 나갈 일만 없었다면 지켜보면서 계속 제가 봤을 텐데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신호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번 라인 16,500원 13%대 일단 진입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공략에서 12, 3%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가격이죠. 또 13%대 다시 또 옵니다. 다시 또 상승을 해요. 여기가 또 13% 정도 또 나옵니다. 한 이 정도 되겠군요. 이 정도나 뭐 이 정도 되겠네. 내가 2시 반이니까 이 정도 되겠군요. 그 점이 좀 참 아쉬웠어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냥 자리를 조금 오늘 일만 없었으면 좀 지키고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 가면 될 때는 여기가 2시 반이니까 맞네요. 2시 반 정도 되니까 여기서 신호를 보냈죠. 아까 신호라기보다는 12%, 13% 뭐 이 정도 이제 수익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눌렸다가 나중에 이제 5장에 이게 쭉 상승을 해왔죠. 그래서 보통 우리 그 기세주 스타일을 공략을 할 때는 앞과 뒤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공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끌고 갔어야 될 종가까지 봐야 될 종목이었거든요. 왜? 그 다음 날을 봐야 되고 또 상승해서 만약 얘가 더 아주 뭐 50% 60%까지 안 주란 법은 없거든요. 오늘 그대로 가만히 보유했다면 33% 수익권이거든요. 물론 두 번을 해서 뭐 21% 수익을 먹었다고 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33%였거든요. 하지만 제하고 매매하신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하루에 60%, 70%, 80%짜리 단 한 번의 캔들에서 단 하나의 캔들에서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수없이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력자들은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일이 없었다면 좀 보면서 제가 좀 했을 텐데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매도 신호를 오늘 뭐 2개 수익을 챙겼으니까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쿤타나 배울 점들은 우리가 급등주를 하면서 어떤 것이 급등주입니까? 급등주는 상식을 불허하는 수익을 내주는 것들이 급등주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형 남들이 무섭다 하고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가겠나 하는 종목, 첨상을 뭐 10연상을 쳤는데 또 가겠나 하는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런 종목들은 물고 늘어져야 다른 종목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의 몇 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요.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퀀텀 매트릭스는 좀 제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죠. 아쉬웠지만 첫 번째 의도했던 끝까지 끌고 갈 거라고 의도했던 것을 이제 일 때문에 제가 보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컨타가 우리에게 가져다 수익은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컨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죠.
기회가 되면.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 위에 대표 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문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단 우리가 보유하고 넘어가는 종목은 일단 코로나 관련주 진 매트릭스 30% 수요를 안고 보유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녹십자 MS는 장매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내일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종배주로 세라를 한번 더 넣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엑셀 세라를 내일 한번 더 보려고. 사실은 종배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배주와 제가 생각하는 종배주는 약간 결이 틀린데요. 저는 종배주를 결정할 때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하냐 하면, 저 종목은 내일 어떠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는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는 종목만 종배주를 넣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넣질 않죠. 그래서 내일 뭐 마이너스 10%가 되든 마이너스 5%든 그걸 감내할 마인드를 가지고 종배주를 넣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종배주를 넣는 여러 가지 방식은 틀리겠지만 사실은 종배주라는 것이 가장 불확실한 트레이딩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종배주를 잘해갖고 뭐 돈을 번다고 하지만은 저같이 이 코어 트레이딩 멀티플레이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한가 매매나 시초가 매매, 눌림 돌파 이런 매매보다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하루를 넘어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맹점이 있다고 보죠. 하지만 때로는 사무도 종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확률이 상당히 높죠. 높은데 왜 잘 안 하려고 하냐 하면 그 다음날에 시초가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들, 아침에 1년의 과정들이 종배주를 하나 잘못 넣으면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유연하게 해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배주를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배주가 딱 끼어 있으면 그 신경을 써야 돼요. 말시가가 안 좋다든지 이러면 다른 종목들에 이렇게 집중력이 많이 흩어져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종목 일단 보유를 하고 가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열심히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